안녕하세요. 최미나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도시를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는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하고 그에 따른 연구들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계획한다는 것은 되게 다양한 성격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만 명이 함께 사는 신도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집에 살고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 또는 공장 같은 그런 여러 일을 하는 공간을 만들고 또는 그에 필요한 학교, 쇼핑을 하기 위한 상업시설, 도로,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런 이제 종합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도시 속에서 공간을 만들 때는 그 기존에 만들어진 도시 환경을 존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좀 더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좀 더 어떤 공간이 요구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간들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가로서 여러 도시계획 프로젝트와 연구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는 도시계획가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그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끼고 생활하는 그 모습대로 도시는 결국 만들어진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도시를 만들어 나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공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도시는 좀 더 여러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공간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어떤 공간들이 우리 도시 속에서 가치를 지니는지 그런 공간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또 우리 도시가 어떤 모습을 지닐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지닐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책을 썼습니다. 우리 서울은 매우 역동적이고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도시가 획일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크게 아파트 단지의 확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이미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도시를 덮고 있고 그를 따라서 우리 도시 환경도 조금 획일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환경은 우리나라에서는 20층, 30층 정도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건축물의 사이즈가 사람과 교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인간적이고 조금 사람과 교감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 환경 전반이 프랜차이즈화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큽니다. 이제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도시 이곳저곳에 생겨나는 것처럼 기존에는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 가게들, 다른 특색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도시가 균일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 속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처럼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길이 사라지고 우리 도시는 이전에는 자연과 인공의 도시 환경이 잘 조화를 이루던 도시였는데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조금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1990년 마을이 들었던 곳들을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채우게 되면서 그 전에 도시 공간은 골목길에서 그 동네에 산 사람들이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간이었는데 다시 자동차들이 채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자리하는 위치는 점점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길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우리 현재 시점의 도시를 본다면은 사람보다는 자동차가 위주로 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보행자 도로도 만들고 자전거 길도 이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는 일단 도시 자체가 다른 나라의 도시에 비해서 도시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도시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길의 넓이도 넓고요. 길이 넓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길을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도시라는 공간은 길과 자동차에 의해서 양쪽이 단절된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마음에 드는 눈에 띄는 공간이 있어도 건너가서 저쪽 도시 공간을 이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이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조금 잘 아는 이제 유럽 도시들을 말씀을 드리면 유럽 도시는 사실 우리나라 도시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도시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 도로는 훨씬 우리나라에 비해서 매우 좁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이 좁고 노면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라 돌을 깨서 놓은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다 보니 자동차가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 좁고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다 보니 그 공간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이용하기 편한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도시도 사실 지금처럼 다 사람 위주의 길이었던 건 아니고요. 1950년대 계획을 보면은 샌느 강 전체를 고속도로로 바꿔서 그 전체를 쌩쌩 자동차가 달리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다행히도 그런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고요. 근데 1970년대 말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그러니까 자동차 위주로 맞춰가던 도시가 사람 위주로 돌아오고 도시에서 자동차를 점점 몰아내고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게 하고 그 빈 공간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도시에 가보면은 길은 좁은데 좁은 길에 노천 카페들이 복닥복닥 들어서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생활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도시와 다른 나라 도시의 길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 도시 생활 속에서는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생활이 변화가 되면서 타인과 만날 기회가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수록 도시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공간들은 공원이 될 수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양하게 열려있는 문화시설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공터나 길 모퉁이 같은 일상생활에 어디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 속에서 텃밭이 되게 중요하게 구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텃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우리 도시 속에서 만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텃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채소를 재배하고 그걸 또 같이 나눠 먹으면서 도시 속에서 그런 여유와 만남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돼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에 보면은 카이사 포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섬유 공장이 이제 더 이상 이용되지 않으면서 그 시설을 아트센터로 이제 변화를 시킨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 가면 되게 좋은 게 제가 전시회에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건물의 가장 위에 있는 테라스를 구경할 수 있고 그 오래된 벽돌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르셀로나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시설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행태를 충분히 예측을 하고 사람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를 나누고 그에 따라서 자기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태를 좀 지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에 가보면 이제 소르본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는 그러니까 커다란 대학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일부분들을 빌려서 같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옆에 있는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랑 그냥 식당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함께 나누고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치가 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간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동네들, 작은 골목길들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공간의 다채로움이나 생동감이 이런 공간에는 남아 있고요. 익선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시 공간은 아닙니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개발 사업가에 의해서 단지가 개발이 된 것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한옥의 모양과는 매우 다른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선동은 그 자체로 100년 동안의 시간을 잘 담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모뉴먼트 위주의 건물이 아닌 그런 작은 동네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현재 도시와 어우러진 우리 도시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게 도시란 사람이 생활하는 삶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환경인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하는 그 도시 공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자기 생활이 다시 다른 형태로 각색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서로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도시 공간은 사람의 생활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활한 도시 환경이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면은 우리가 낮 시간이고 저녁 시간에 편하게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도시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도시가 너무 획일적이고 단조롭고 또는 위험한 공간이라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하는 자기 방 안에서만 꼭꼭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은 그 사람의 생활의 틀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풍요로우면 그 속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교류하고 그 사회는 좀 더 성숙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사람과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도시는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각각의 모습이 있고 각각의 생활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생활의 모습들이 풍요롭게 담길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첫눈이 오는데 나는 누군가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만났다 이러면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토리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담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고 다양한 모습의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이 담겨 있는 공간을 우리 도시 속에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시는 도시계획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계획하는 공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이 공간은 내가 만드는 공간이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다 함께 이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시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